이 사상자 350여 명이 나온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 애도 기간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지난 일주일 이태원 참사를 전후로 경찰과 관할 지자체 등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정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일보 송재인 기자와 함께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로 이제 정부가 선언했던 국가 애도 기간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참사로 인한 충격은 아직도 여전한데요. 지금 토요일 밤이나 그리고 직후 상황까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참사 당일 상황을 전해드리는 게 아직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우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9일 밤 10시 15분에 이 할로윈을 앞두고 이태원의 좁다란 내리막길에서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급격히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참사가 난 건데요. 다음 날인 30일 오전까지도 그리고 오후 밤까지도 계속해서 병원으로 이송됐던 부상자들이 결국엔 사망 판정을 받으면서 피해자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네. 다음 날인 30일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열고 애도 기간을 지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를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 다음 날까지는 참사 원인과 관련해서 이 내리막길이라든가 경사도 같은 지형적인 원인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 이미 이때부터 이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갔던 점, 그리고 당일 경찰 배치는 137명에 그쳤던 점 등 부실 대응이 아니었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참사 바로 다음 날이죠. 30일 일요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리 경찰을 배치했더라도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인파 규모가 종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을 배치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말씀하셨듯이 미리 소방이나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경찰 공식 입장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당일에 배치됐던 137명은 예년보다는 늘어난 수치라고 매해 투입됐던 경찰 수를 공개하면서 이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언론사들이 따져본 결과 137명 가운데 마약 단속 등에 집중하는 수사 경찰 외에 질서 유지에 주력할 수 있는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은 32명에 그쳤습니다. 이는 사실 앞선 반박과는 달리 2018년, 2019년보다도 적은 수치였고요. 네. 여기에 지자체 책임도 조금씩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구청은 현장에 당일 30여 명의 인력만을 배치했고 이 가운데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직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대비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지적이 커지는 상황에서 31일 월요일 합동 분향소가 곳곳에서 설치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회 전체적인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경찰의 사전 대응이 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목소리도 날이 갈수록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일 상황부터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네. 무엇보다 앞서 이상민 장관 그리고 경찰의 입장과 관련해서 사실 경찰도 사전에 인파가 올해는 굉장히 많이 몰릴 걸 예상하고 있던 게 아니냐 이런 정황은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네. 먼저 이태원 상인들은 사전에 경찰과의 간담회에서 경찰의 당일 현장 통제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기도 말하기도 했고요. 또 경찰 자체적으로도 담당인 용산경찰서가 자체 분석한 할로윈 치안 상황 보고서를 보면 예년보다는 거리 두기가 종료된 만큼 2배 넘는 인원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도 적시돼 있었습니다. 네. 그럼 왜 사전에 더 많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건지 의문은 갈수록 커졌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찰은 기존 수사팀을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전 대비 이렇게 부실했다는 의혹, 또 참사 당일 현장 대응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현장 대응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건 앞서 말씀드린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하겠다라는 지침을 밝혔던 1일입니다. 네. 이 전환을 밝힌 이후에 오후 늦은 시각 경찰이 당일 압사 위험을 호소했던 112 신고 내역 11건을 녹취록 형태로 공개를 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무려 4시간 전부터 최초 신고는 6시 34분이라고 당시 경찰은 공개를 했었는데 이때부터 이미 적극적으로 압사 등 위험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녹취록에 담겼습니다. 네. 하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참사가 더욱 악화하는 상황일수록 현장 출동은 없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장 대응이 부실했던 거 아닌가 이런 지적까지도 갈수록 더해졌습니다. 네. 사실 112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관련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을 했던 일선 경찰들이 당시 상황 관련해서 뭐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르다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인력이 부족해서 당시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라며 현장을 강조하는 목소리였는데요. 네. 경찰 내부망의 이태원 파출소의 직원이 이 녹취록이 공개됐던 당일 밤 몇 시간이 지난 뒤에 글을 올리면서 관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태원 파출소 20명의 인력으로는 현장을 관리하기는 어려웠다라고 호소하면서 사전에 할로윈을 대비해서 인력 지원을 윗선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지휘부 책임론에 점점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다음 날인 2일 오전 출범을 했고요. 출범 첫날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그리고 이태원역 등 주요 기관 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렇게 특별수사본부가 강제 수사에 돌입한 뒤에 경찰 지휘부를 향한 책임론도 더욱 거세지고 있죠. 네, 공교롭게도 시점이 맞물린 건데요. 예. 경찰 각 지휘부가 언제 처음 이 사안을 인지하게 됐고 당일의 행적은 어땠는지 이 최초 보고 시각과 함께 당일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네. 먼저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감찰 결과까지도 종합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담당인 용산경찰서장의 경우 앞서서 대통령실 그리고 삼각지역 근처에서 열린 집회 현장을 지휘한 이후에 9시 47분까지 일대에서 식사를 하고 이태원역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9시 57분에서 10시 사이 녹사평역 근처까지는 갔지만 워낙 인파가 많고 차량도 많다 보니까 진입이 어려웠고요. 우회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여러 갈래로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우회 진입을 시도하는 동안 시간이 또 흘렀고 결국에는 거리에 하차를 해서 현장으로는 걸어가는데 감찰팀은 용산서장이 11시 5분에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 이후에야 서울경찰청장에게 유선 보고가 이뤄졌는데요. 이어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당일 행적을 보면 우선 9시를 전후로 해서 서울경찰청에서 퇴근을 했습니다. 네. 아마도 자택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택에서 용산서장의 전화로 유선으로 처음 참사를 인지하게 된 게 밤 11시 36분. 그러니까 이미 참사가 발생한 지는 1시간 이상이 지난 시각이었고요. 예. 네. 이후에 현장을 도착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경찰 체계 내에선 가장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인데요. 어제 구체적인 행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우선 당일은 휴일을 맞아 윤 청장은 충북 지역을 방문해서 지인들과 등산을 한 뒤 저녁 식사를 하고 밤 11시쯤 그러니까 참사 최초 신고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참사 발생한 지 45분이 지난 뒤죠. 이때 취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11시 32분에 본청 내부 차원에서 첫 문자로 보고가 왔을 때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전화도 한번 연결이 안 됐고요. 결국에는 다음 날을 넘긴 시각 0시 14분에야 상황 담당관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참사를 인지했습니다. 네. 그 정리를 조금 하자면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고 당일 밤 11시에 취침을 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김광호 서울청장 같은 경우에는 9시에 퇴근을 했고 11시 한 반 정도에 이제 전화로 참사를 인지했는데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가 있어서 이렇게 보고가 늦어지게 됐는지는 사실 한 주체뿐만이 아니라 개별 주체로 계속해서 보고가 이어졌기 때문에 향후 수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 내부뿐만 아니라 그 재난주무부서죠. 행정안전부도 지금 그 보고 체계가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일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네, 계기가 된 건 한마디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늦게 참사를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장관이 보고를 받게 된 경위를 따져보면 먼저 밤 10시 48분 소방청이 자동으로 행안부 상황실로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한 첫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만 행안부 내의 보고 체계가 워낙 복잡한 탓에 사실은 이 장관까지 닿기까지는 한참이 흘렀는데요. 네. 행안부 내에서는 이런 상황실로 재난 관련한 혹은 참사와 관련한 통보가 왔을 때 단계별로 직원들에게 통보가 되는 직원의 명단 혹은 범주가 다릅니다. 1단계 긴급 문자가 갔을 땐 사실 이 1단계 문자는 장차관까지는 이르지 않고요. 네.
2단계 긴급 문자가 갔을 때는 장차관에게도 갈 수 있지만 이 장관은 당시에 목록에서 누락이 되어서 사실 이 긴급 문자를 행안부 내에서 직접 받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네. 이 문자를 받은 비서실 직원에게 1분 뒤 보고를 받았는데 이 시간은 밤 11시 20분이었습니다. 네. 이를 계기로 이제 행안부 내에서 재난을 인지하는 시스템상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크게 지적이 되는 건 해상 사고와는 달리 육상 사고의 경우에는 112 신고가 행안부 상황실로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소방의 신고는 들어가되 112로 접수된 경찰 신고는 제대로 자동으로는 전달이 되지 않는 거고요. 네.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세월호 참사 뒤에 정부가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소통을 기관 간에 빨리 하기 위해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 때는 각 기관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망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됐고요. 네. 네, 결국 총체적으로 문제가 대응에 대해서 문제가 드러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의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우선 특수부는 주말 사이에는 압수물 분석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네. 관계기관의 부실 대처 문제를 중심으로 혐의점을 찾는 데 주력할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경찰 대응과 관련해선 앞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당일 상황보고서에는 용산 경찰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 20분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태원 파출소에 결국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5분이었거든요. 50분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건데 그런 만큼 이게 허위로 기재된 게 아닌지 이 의혹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줄줄이 늑장 보고가 된 경위 역시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역시도 안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텐데요. 용산구청이 핵심입니다. 네. 용산구청은 용산구청에서 운영되는 CCTV 통합 관제센터 문제가 도마 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네. 현장을 CCTV로 내내 지켜보고도 사실 참사가 발생한 뒤에야 용산서에서 문의가 온 뒤에야 일대에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상황을 처음으로 보고한 건데요. 네. 이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되진 않았는지 혹은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집중적으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끝으로 소방당국 역시도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진 않았습니다. 네. 오늘 오전 중대본은 참사 당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119에 처음 신고가 들어온 건 여태까지도 그랬고 밤 네. 10시 15분이 최초라고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언론들도 이태원 발사 최초 발생 시각은 10시 15분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취재를 해왔는데 네. 오늘 오전 중대본은 이전에도 이번 참사와 관련한 신고가 한 건 더 있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최초 신고 시각을 1차적으로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면 그리고 최초 시간 이보다 앞선 신고가 있었을 땐 어떻게 대응을 했었는지 이런 부분도 성역 없이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사회는 정말 깊은 슬픔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데요. 합동 분향소의 어떤 운영 기간 또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네, 중대본에서 역시 브리핑이 나왔는데요.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이 오늘로 끝나긴 하지만 합동 분향소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의 경우에는 합동 분향소가 조금 더 연장 운영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 부분은 각 지자체별로 결정되는 만큼 추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용산구청은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의 경우 12일까지 연장 운영하겠다고 먼저 밝혔습니다. 네.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 조금만 추가로 더 전해드리면요. 이번 참사와 관련한 피해 신고 기간은 기존 8일에서 15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의료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연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사후에 비슷한 참사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혼잡도가 극심한 주요 지하철의 인력을 보강하고 분석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시설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함께 지역 축제가 많이 열리거나 하는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에는 오는 10일부터 한 달 동안 긴급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뭐 보고 체계나 사전 대비 같은 부분들 상당히 좀 알아볼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YTN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에게 슬픔의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네, 송재인 기자였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